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한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 분이 보내주신 녹음 파일인데요. 75살 할머니가 손자에게 남긴 편지, 아니, 음성 편지입니다. 이 녹음을 보내주신 분은 바로 그 손자분이셨어요. 메일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제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3개월 전에 녹음해두신 파일입니다. 저한테만 들려주려고 하셨던 건데 너무 소중한 이야기라서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서 보냅니다. 할머니께서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것 같습니다. 이 녹음을 처음 들었을 때 저도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후회들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매일 놓치고 있는 것들, 나중에 하려고 미루는 것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할머니는 75이 되어서야 깨달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손자에게 이 깨달음을 선물로 남기고 싶으셨던 거죠. 오늘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할머니의 손자가 되어서, 아니, 할머니의 이야기를 듣는 가족이 되어서 함께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어쩌면 듣다가 눈물이 날 수도 있습니다. 가슴이 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인생에 작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이제 할머니의 목소리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 내 사랑하는 손자야. 할머니가 오늘은 니한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녹음을 하게 됐어. 할머니 나이가 벌써 75이야. 75. 이 나이가 되고 보니까 참 많은 것들이 보이더구나.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고, 별것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정말 소중한 거였더라. 오늘은 할머니가 살면서 후회하는 것들을 니한테 이야기해 주려고 해. 후회라고 하니까 좀 슬프게 들릴 수도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할머니가 니한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이야. 할머니가 경험한 실수들을 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그럼 시작할게. 제일 먼저 후회되는 건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하지 못한 거야. 특히 너희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기억하지? 네가 6살 때 돌아가셨잖아. 할아버지는 참 과묵한 사람이었어. 할머니도 그렇고. 우리 그 세대 사람들은 말이야, 사랑한다는 말을 잘 안 했어. 부끄러워서. 굳이 말로 안 해도 알겠지, 이렇게 생각했지. 근데 그게 아니더라. 말로 해야 하는 거더라고.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병원 침대에 누워 계셨는데 그때 할머니가 손을 잡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랬어. 여보, 나 당신 사랑해. 그랬더니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어. 나도 평생 당신 사랑했소. 그 순간 할머니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 왜 진작 이 말을 안 했을까? 왜 50년을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을까? 너희 아빠도 그래. 할머니가 너희 아빠한테 사랑한다는 말 거의 안 했어.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손자야, 너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자주 말해. 사랑한다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나중에 하려고 미루지 말고. 오늘 해. 지금 해.
그 사람이 떠나고 나면 아무리 말해도 틀리지 않으니까. 두 번째로 후회되는 건 너희 증조 할머니,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할머니 부모님한테 더 잘하지 못한 거야. 할머니가 25에 시집을 왔는데 그때부터는 친정 부모님보다 시댁 부모님을 더 챙겼어. 그게 그 시대에는 당연한 거였거든. 친정 엄마는 뭐 괜찮으시겠지 했어. 전화도 자주 안 했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가끔 명절 때나 뵙고. 그러다가 어느 날 친정 엄마가 돌아가셨다는 연락을 받았어. 갑자기. 그때 할머니 나이가 45이었나? 장례식장에서 엄마 얼굴 보는데 가슴이 무너지더라고. 내가 왜 더 자주 전화 안 했을까? 왜 더 자주 찾아뵙지 않았을까? 엄마는 맨날 할머니한테 그랬거든. 괜찮아. 바쁜데 뭐. 잘 살고 있으면 됐지. 그런데 괜찮은 게 아니었어. 엄마도 딸이 보고 싶었을 거야. 딸 목소리 듣고 싶었을 거야. 할머니가 친정에 한번 갈 때마다 엄마 얼굴이 얼마나 환하게 웃으시던지. 그걸 알면서도 할머니는 더 자주 안 갔어. 바빴으니까. 아이들 키우느라, 살림하느라, 시댁 모시느라.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다 핑계였어. 시간은 만드는 거더라고. 정말 중요한 것에는 시간을 내야 하는 거야. 손자야, 너희 부모님한테 잘해. 자주 연락하고 자주 찾아뵙고. 나중에는 없을 수도 있어. 할머니처럼 후회하지 마. 세 번째는 젊었을 때 더 많이 웃지 못한 게 후회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참 심각하게 살았어. 매사에 진지하고 걱정 많고 불안해하고 돈을 더 벌어야 해. 애들 교육 잘 시켜야 해. 남들한테 뒤처지면 안 돼. 이런 생각들로 머릿속에 꽉 찼었지. 그러다 보니까 웃을 시간이 없었어. 아니, 웃을 마음이 없었어. 너희 아빠가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놀고 싶다고 그러면 할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알아? 놀 시간 있으면 공부해. 이랬어.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 아이는 놀아야 하는 건데, 웃어야 하는 건데, 할머니가 그걸 못하게 했어. 할머니 자신도 안 웃고 살았고. 근데 지금 75이 되어서 생각해 보니까 그때 그렇게 걱정하고 심각하게 살았던 것들이 지금 와서 보면 별거 아니더라고. 성적이 좀 낮으면 어때? 남들보다 조금 늦으면 어때? 집이 좀 작으면 어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순간순간을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 웃으면서 사는 거였어. 할머니가 그걸 너무 늦게 깨달았어. 손자야, 너는 많이 웃고 살아. 심각하게만 살지 마. 인생은 생각보다 짧아. 심각하게 살기엔 너무 짧아. 네 번째 후회는 할머니 꿈을 포기한 거야. 손자야, 할머니도 젊었을 때 꿈이 있었어.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할머니가 19살 때까지는 정말 공부를 열심히 했거든. 그때만 해도 여자가 대학 가는 게 흔한 일은 아니었지만 할머니는 꼭 대학에 가서 선생님이 되고 싶었어.
그런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갔어. 오빠들 대학 보내느라 할머니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지. 그리고 25에 너희 할아버지 만나서 결혼했고, 결혼하고 나서는 아이 낳고 키우고 살림하고 그러다 보니까 꿈은 어느새 사라졌어. 아니, 사라진 게 아니라 할머니가 포기한 거지. 어차피 이제 늦었어. 나이도 많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꿈은 가진 사람들이나 이루는 거지. 이렇게 생각했어. 그런데 너희 아빠가 대학 들어가고 결혼하고 집 나가고 할머니가 60이 됐을 때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 내 꿈은 어디 갔지? 그때 할머니가 늦게나마 뭔가 해볼까 싶어서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글쓰기 강좌를 들었어. 처음에는 부끄러웠어. 할머니만 나이가 많았거든. 근데 너무 좋더라고. 글 쓰는 게. 그때 할머니가 깨달았어. 아, 늦은 게 아니었구나. 나는 그냥 포기했던 거구나. 선자야, 너는 꿈을 포기하지 마.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어렵다고 그런 이유로 포기하지 마. 꿈은 나이와 상관없이 이룰 수 있어. 할머니가 너무 늦게 깨달았지만 너는 지금 알았으면 좋겠어. 5번째는 돈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친 게 후회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정말 가난했어. 먹고 사는 게 힘들었지. 그래서 항상 돈 걱정을 했어.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애들한테 더 나은 삶을 줄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눈앞에 있는 소중한 순간들을 놓쳤어. 너희 아빠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나? 학예회가 있었어. 너희 아빠가 주인공 역할을 맡았거든. 그날 아침에 너희 아빠가 할머니한테 그랬어. 엄마, 오늘 꼭 와줘. 내가 주인공이야. 그런데 할머니는 그날 일을 해야 했어. 일을 쉬면 돈을 못 버니까. 그래서 할머니가 그랬지. 엄마가 일해야 해서 다음에 봐줄게. 너희 아빠 얼굴이 그때 확 어두워지더라고. 근데 할머니는 그냥 일하러 갔어. 지금 생각하면 그날 하루 일 안 했다고 해서 우리 집이 망하지는 않았을 거야. 근데 너희 아빠 마음속에는 엄마는 나보다 돈이 더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남았을 거야. 돈은 정말 중요해. 먹고 살아야 하니까. 근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시간. 함께하는 시간. 그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어. 지나가면 다시 안 와. 손자야, 너는 돈 때문에 소중한 순간들을 놓치지 마. 물론 돈도 벌어야 해. 근데 돈만 쫓아가다 보면 정말 소중한 것들을 놓칠 수 있어. 6번째는 건강을 너무 늦게 챙긴 거야. 젊었을 때는 할머니도 건강했어. 아프지도 않고 밤새 일해도 괜찮고. 그래서 건강을 당연하게 생각했지. 나는 괜찮아. 조금 무리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면서 밤늦게까지 일하고 제대로 못 먹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다가 50 넘어서 이곳저곳이 아프기 시작했어.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혈압도 높아지고 그때서야 할머니가 후회했어. 젊었을 때 좀 챙길걸. 손자야, 건강은
잃어보기 전까지는 그 소중함을 몰라. 할머니가 지금은 계단 오르는 것도 힘들어. 예전에는 뛰어다녔는데 지금은 천천히 걸어야 해. 너는 지금부터 건강을 챙겨. 잘 먹고 잘 자고 운동하고. 젊을 때는 안 아파서 괜찮은 게 아니야. 그냥 아직 증상이 안 나타난 거야. 나중에 후회해도 건강은 다시 돌아오지 않아. 7번째는 남의 시선을 너무 신경 쓰며 산 거야. 할머니가 젊었을 때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이게 제일 중요했어. 옷을 이렇게 입으면 이상하게 볼까? 이렇게 행동하면 뭐라고 할까? 우리 집이 가난한 거 남들이 알까? 맨날 이런 생각만 했어. 그래서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못 입고 남들 기준에 맞춰서 살았지. 근데 이른이 넘어서 깨달았어. 남들은 나한테 관심 없더라고. 할머니가 그렇게 신경 쓰면서 살았는데 사람들은 할머니에 대해 별로 생각하지 않았어. 다들 자기 인생 사느라 바빴지. 그걸 진작 알았으면 할머니는 좀 더 자유롭게 살았을 텐데 하고 싶은 거 하고 입고 싶은 거 입고. 손자야,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 너를 비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도 5년 후에는 너를 기억도 못해. 네가 무슨 옷 입었는지, 무슨 실수했는지 다 잊어버려. 그러니까 네 인생을 살아. 남의 기준이 아니라 너의 기준으로. 8번째는 여행을 더 많이 다니지 못한 거야. 할머니는 평생 여행을 거의 못 갔어.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어. 돈도 없었고 시간도 없었고. 나중에 가지 뭐. 돈 좀 모으면 가지.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가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은 안 오더라고. 돈을 모아도 또 다른 쓸데가 생기고 애들 키워도 또 손주들 봐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할머니가 제대로 여행 간 게 딱 한 번이야. 65살 때 너희 할아버지랑 제주도 갔던 거. 그게 마지막이었어. 할아버지가 그 2년 후에 돌아가셨으니까. 손자야, 여행은 지금 가야 해. 나중에 가려고 하지 마. 나중에는 몸도 안 좋아지고 기력도 없어지고 젊었을 때, 걸을 수 있을 때, 뛸 수 있을 때 가야 해. 할머니는 에펠탑 사진을 보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기 가볼까 생각했는데 이제는 비행기 타는 것도 힘들어. 너무 멀어. 너는 가고 싶은 곳 있으면 미루지 마. 추억은 돈보다 값져. 9번째는 작은 것에 강사하지 못하고 산 거야. 할머니는 항상 없는 것만 생각했어. 우리 집은 왜 이렇게 작을까? 왜 우리만 힘들게 살까? 옆집은 차도 있는데 왜 우리는 없을까? 불평만 했어. 정작 할머니한테 있는 것들은 당연하게 생각했지. 건강한 가족, 따뜻한 밥, 잠잘 곳, 이런 것들. 근데 나이 들어서 보니까 그게 다 기적이더라고.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걸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 것. 이게 다 당연한 게 아니었어. 할머니 친구들 중에는 벌써 세상 떠난 사람도 많아. 아픈 사람도 많고. 그럴 때마다 할머니가 생각해.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나는 아직 걸을 수 있구나.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손자야, 없는 것만 보지 마. 있는 것을 봐. 작은 것에 감사해. 따뜻한 물이 나오는 것,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 이런 게 다 기적이야.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 마지막으로 10번째 후회는 용서하지 못하고 원망하며 산 거야. 할머니는 젊었을 때 많이 원망했어. 시어머니를 원망했어. 너무 많은 걸 요구하셔서. 시누이들도 원망했어. 할머니한테만 일을 시켜서. 남편도 원망했어. 집안일 안 도와줘서. 그렇게 원망하면서 살았어. 마음속에 불만이 가득했지. 근데 그게 할머니를 더 힘들게 했어. 원망은 상대방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아프게 하더라고. 내 마음이 무겁고 괴롭고 불행해지는 거야. 할머니가 60이 넘어서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때서야 용서를 했어. 아, 시어머니도 그 시대에는 어쩔 수 없었구나. 시어머니도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나니까 할머니 마음이 편해지더라고. 손자야, 누군가 너한테 잘못했어도 용서해. 그게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라 너를 위한 거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 사는 건 너 자신을 감옥에 가두는 거야. 용서하고 놓아주면 네가 자유로워져. 손자야, 할머니가 오늘 참 많은 이야기를 했네. 후회되는 것들. 하지만 이게 전부 후회만은 아니야. 이 후회들이 할머니를 여기까지 데려왔으니까. 할머니가 지금 이렇게 너한테 이야기할 수 있게 해줬으니까. 할머니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어. 실수도 많이 했고 잘못한 것도 많아. 근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어. 그 시대에 그 상황에서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그리고 지금 75이 되어서 뒤돌아보니까 후회도 있지만 감사한 것도 많아. 건강한 손자를 볼 수 있어서, 사랑하는 가족이 있어서, 오늘 하루를 살 수 있어서. 손자야,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너는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다는 거야. 물론 후회 없이 산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야.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잘못된 선택도 하고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게 인생이니까. 근데 적어도 할머니가 한 후회들은 너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사랑한다는 말 자주 해. 부모님한테 잘해. 많이 웃고 살아. 꿈을 포기하지 마. 돈보다 소중한 것을 놓치지 마. 건강을 챙겨. 남의 시선 신경 쓰지 마. 여행을 많이 다녀. 작은 것에 감사해. 그리고 용서하면서 살아. 이렇게 살면 나중에 할머니처럼 75이 됐을 때 후회보다는 감사한 것들이 더 많을 거야. 할머니는 너를 정말 사랑해. 너의 할머니로 태어난 게 할머니 인생에서 가장 감사한 일이야. 너는 행복하게 살아. 할머니의 사랑하는 손자야. 할머니는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고맙다. 들어줘서. 사랑해. 손자야. 여러분, 방금 들으신 할머니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저는 이 녹음을 들을 때마다 매번 다른 문장에서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사랑한다는 말을 더 많이 할 걸 이 부분에서 울었습니다. 두 번째 들었을 때는 부모님께 더 잘할 걸
이 부분이 가슴에 와닿았고요. 세 번째는 꿈을 포기한 것. 그 부분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10가지 후회는 사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무언가를 놓치고 있을지 모릅니다. 나중에라고 미루고 있는 것들, 괜찮다라고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바빠서라고 핑계대는 것들. 할머니는 75이 되어서야 깨달았지만 우리는 지금 알았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이 녹음을 보내주신 손자분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소중한 이야기를 나눠주셔서.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머니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셔서. 여러분, 오늘 이 방송을 들으신 후에 무언가 하나라도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한 통 하시거나 부모님께 오랜만에 사랑해요라고 말씀드리시거나 미뤘던 여행 계획을 꺼내보시거나 작은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시거나 아니면 그냥 오늘 하루를 조금 더 소중하게 살아가시거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할머니의 메시지는 이미 여러분의 마음속에 전해졌으니까요. 마지막으로 할머니가 손자에게 했던 말, 저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너는 후회 없이 살았으면 좋겠어. 행복하게 살아. 언제나 너를 응원하고 있어. 여러분, 오늘도 이 방송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소중하게 보내세요. 사랑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